용산을 구한문으로 풀이해 주세요. 용산이라는 것은 당당하고 웅장하고 대범한 사람이 자청용 지혜와 지략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곧 용산은 지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장은 삼국지에서 보면 제갈공명을 뜻해요. 관운장이나 장비가 아니라는 점이죠. 조자룡도 아니고 유비도 아니고, 그래서 용산은 자청용이면서도 지혜를 주는 지혜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용산은 국방부가 들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제가 이 자리에 전쟁기념관 정중앙에 와서 서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자리를 선택했냐면 대한민국 국민 정신 자체를 똑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꼭 전쟁기념관을 들리시고, 제가 서 있는 이 정중앙에 딱 서서 이 앞을 보세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한다. 기억하라. 우리는 6.25가 터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배우기를 공산당 빨갱이는 무조건 무찌르자라고 배웠죠. 이승복 어린이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우리는 안타깝게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직도 우리는 6.25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북한 공산당을 아직도 추종하고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하고 주적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전쟁기념관 정중앙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용산에는 산도 없는데 왜 용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나요? 첫째, 용산에는 산이 없어요. 낮은 산은 산으로 보지 않아요. 동네 뒷산은 산으로 보지 않아요. 풍수학적으로 남산처럼 큰 산을 산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보지 않아요. 풍수학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청계천이 물이 있는 천일까요? 아니면 건천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청계천이라고 했지만 청계천은 건천이에요. 물이 없는 건천. 비가 내리면 물이 있는 천을 건천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건천이 있어야지 물난리가 났을 때 일부가 빠져나가요.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경복궁을 칠 때 정도전이나 하륜이나 무학대사가 가장 걱정했던 게 경복궁을 칠 때 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께서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남산을 안산으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학대사 말대로 한다면 안타깝게도 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무학대사의 말을 듣지 않고 정도전이는 북악산을 등지고 한강 배불뚝이를 안산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산이라고 한 거예요. 용의 여의주가 있는 산, 용산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은 산이 아니었고 정도전이가 용산의 그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용이 향을 둔 것과 같은 안산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용산이 됐던 거예요. 약사 생불님은 용산을 왜 백성들이 땅이라고 하셨나요? 왜 백성들이 땅이냐? 2022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체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첫째, 물가 폭등. 두 번째, 쌀값 폭등. 세 번째, 공기업 다 적자. 2019년부로 모든 공기업은 다 적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외교까지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거기다 수출까지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이런 개판된 나라를 안타깝게도 돈이 없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럼 다음 정부에 돈을 넘겨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넘겨줘야 될까요? 우리는 용산을 넘겨줘야 돼. 다음 정부에. 왜 다음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박근혜는 마련해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쓸 수 있게끔 64조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문재인은 다음 정부를 위해서 뭘 남겨줄 건가요? 물가 폭등 남겨줄 건가요? 부동산 폭등 남겨줄 건가요? 아니면 쌀값 폭등 남겨줄 건가요? 아니면 개판된 외교를 남겨줄 건가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용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용산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남겨줘야 돼요. 용산은 백성의 땅이에요. 백성의 땅이고 용산을 만약에 다 판다면 114조가 나와요. 1차가. 그리고 1차 114조가 나오면 여기에 건물 짓고 또 생활하고 세금 내고 하면 1000조가 발생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1000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윤석열 정부 자체가 떡잎부터 썩는다 해서 용산을 나라 땅 청와대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114조도 없고 1000조도 없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문재인 정부 밑만 닦다가 정부 끝날 거예요? 아니잖요. 그래서 용산을 국민들에게 팔아서 그 돈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요. 일부 조사라는 것들이 용산은 대한민국 용의 여유주 땅입니다. 이 땅에서 임금짓을 하면 대한민국은 한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가 바람이 얼마나 심한 데인가를 저 국기를 통해서 지금 바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산은 바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청와대에서 바람 없었던 거 알죠? 보세요. 제가 바람 불 때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렇게 말할까 봐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용산을 팔아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하라. 국민 세금 뜯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라. 제가 윤석열 정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체가 IMF에서 우리나라 실사 나왔던 거 아세요? 작년에? 모르죠? 대한민국 국민들. IMF에서 실사가 나왔어요. 다시 IMF 때리려고. 지금 대한민국 빚이 2200조예요 2200조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 돈을 용산에서 마련해야 돼요. 이것만 명심 또 명심하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용산이 제왕지, 신화지가 되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해가 되나요? 엄청나게 해가 돼요. 용산은 백성이 살면서, 백성이 사업을 하면서, 백성이 장사를 하면서, 백성들이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공간이에요. 용산 자체가. 용산은 한강에서 배불뚝이 터고 재물이 항시 꽉 쌓이는 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2022년에는 용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 땅 청와대가 들어서게 되면 풍파는 끊이지 아니할 거예요. 여기가 원래 바람골이고 바람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도덕이 없는 나라가 되고 또 나라빚 2200조.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468억을 들여 청와대를 옮긴다. 그럼 그 세금은 누가 감당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용산 땅만 백성들에게 주면 468억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1000조가 들어와요. 그 1000조로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거기 있으면 들려요? 들립니다. 생각 짱짱해요. 예, 여기가 풍수학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청룡과 우백호 보셨죠? 그리고 균형이 딱 맞죠? 그리고 정 가운데 명당열, 여기가 탁상하는 데예요. 항시 풍수에서는 주산, 우백호, 좌청룡, 안산을 놓으면 그 정 중앙에 탁자를 놔요. 대화하라고. 그래서 바로 여기가 탁자가 되는 게. 그래서 풍수학 건축은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확성이 일어나요. 확성은 저기 사람들이 들락날락한 부분 있죠. 거기가 꼭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확상 파장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스피커가 없어도 소리가 엄청나게 울려버려요. 이게 풍수학 건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생물님 말씀이 예, 다 들리. 그래서 제가 항시 저는 유튜브 촬영할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유가 바람과 싸워요. 옆에 트럭이 지나면 트럭과 싸워요. 왜? 내가 트럭하고 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버스하고 지면 안 되고, 내가 바람하고 지면 안 되고, 내가 폭풍하고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득음을 했슈. 그래서 판소리에 보면 득음했다고 하죠.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득음을 해갖고 소리가 큰기요. 이거 농담이요. 하다 보니까 큰기요.